학생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 학생은 공부에 쫓기는. 그 공부에 쫓긴다고 이제 여기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공부에 쫓기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 상담에 명쾌한 답을 드리는 위즈덤 센터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세경 선생님 또 와주셨는데요. 사연을 백세경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뭔가 쫓겨서 사는 느낌이 들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계획 세우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가기도 벅차게 느껴지고 공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저도 계획을 잘 세우고 지키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이고, 지금 속이 답답하겠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고 대부분 이 학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이제 계획을 잘 못 세우고 못 지켜서 그런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뭔가 계속 쫓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도대체 뭐에 쫓기는 걸까요? 시간에 쫓기는 걸까요? 글쎄 이 학생이 쫓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통 쫓긴다는 얘기를 쓰죠? 보통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거를 잘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에 쫓긴다고 느낄 테고.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에 쫓긴다고 느낀다.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쫓겨서 사는 느낌이 든대요. 쫓겨서 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쬐어오는 느낌. 그렇죠. 뭔가 나를 쫓아오는 느낌. 마음이 급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의 이제 성격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별로 마음 급한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어디를 보면 그렇게 보이실까요? 이제 WPI 일단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 학생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로맨티스트 학생들이 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소심한 면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높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조금만 안 돼도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자책으로 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 학생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이제 고2가 눈앞에 닥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가족들에 대해서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 막 짜증을 내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눈치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눈치 보이죠. 그렇죠. 눈치 보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 성질을 다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 학생이 아마 공부보다는 딴 걸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SI 공부 검사, 러닝 스타일 인디케이터 검사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 학생의 취향 공부가 꽤 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그 이상 검사에서는 수지 공부가 높이 나오는데 이런 학생들은 보통 그 이제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꽤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고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부담이 크면 공부 시작이 불편하다고 그랬죠, 제가. 선뜻 공부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부담은 높은데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것도 뭔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쫙 파고들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하는데 쫓기겠지요. 이제 이 학생이 그 이전에도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지냈으면요. 공부하는 데서 이렇게 쫓기는 느낌이 덜 들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마 이제 중학교를 지나면서 중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본에서 충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니까 공부해야 될 양은 너무 많은데 예. 이게 막
닥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조금 맞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아마 이제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일찍부터 선행을 빼서 선행을 쭉 하다 보면요, 애들이 개념에 대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이 로맨티스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이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느리죠. 배움이 느려요. 그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워서 알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학생들이에요. 그게 뭐 머리 좋고 나쁜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미리 해서 그 선행을 따라가느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선행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그거를 다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진도는 계속 나가니까 어때요, 마음은? 조급하죠. 쫓기죠. 항상 쫓겨요. 왜냐면 선행을 빼려면요, 그 한 학기에 해야 될 분량을 반 학기 정도, 3개월에 한 학기 분량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게 선행의 그 학원에서 하는 선행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 학생이 그거를 소화시키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생기죠. 다져지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고 진도는 나가고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그 공부 내용을 자기가 안다는 느낌이 들까요? 두렵고 모르기만 할까요?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그런 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확실하게 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분명히 배운 건데, 네. 들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 로맨티스트 학생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겠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이 학생한테 재밌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 될까요? 괴롭죠. 할수록 불안할 것 같아요. 보면 불안할 것 같아요. 배웠는데 난 또 모르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만약에 이 학생이 선행을 뽑은 게 아니고 늦게서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학년에 가서 그때 배우는 걸 간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그때 배우는 거에서 이제 차근차근 갔으면 되는데 그때도 본인이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가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애들이 저렇게 빨리 한다는데 나는 왜 이걸 제대로 못하나, 그런 마음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든 저쪽으로 갔든 이 학생한테 있어서는 그 이전에 배운 내용들이 자기께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사실은 핵심 문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학생이 정말 마음이 쫓기겠죠. 시간이 쫓기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쫓길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거랑 마음이 쫓기는 거랑 달라요. 사실 이 학생이 시간이 글쎄요, 학원을 굉장히 많이 뺑뺑이로 돌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라면은 시간에 쫓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시간을 계획적으로 못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쫓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거나 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라면은 이 학생이 지금 모든 일을 시간에 쫓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껏 제대로 못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성의껏 제대로 못하면은 했다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럼 네. 또 초조해지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 학생은 지금 이 모든 게 자기가 뭔가를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은 뭔가를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뭔가를 배웠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검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차근차근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못하게 뭔가 마음이 급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저 아이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해보자 라며 달래기만 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은주 박사님에게 공부 상담을 받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작 아이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신기하게도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서 아이 스스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성향과 공부 마음에 대해 알고 알맞은 방법을 알게 되니 이렇게 공부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왜 빨리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미안하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사연을 보냈으니까 방송을 보겠죠. 방송을 보면 학생이 지금 사실은 아직은 이제 고1이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나왔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내가 이거 뭐 부족한 건데 진도는 나갔지만 본인은 느낄 거예요. 어느 과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스스로 내가 정확히 이해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 있고 항상 내가 시험에서 틀리고 그것만 마주치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던지. 그럼 이번 겨울방학에 본인은 불안할 수 있어요. 진도를 안 나가면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놔야 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다시 예전 걸로 돌아가서 본인이 구멍이 난 부분들을 조금 다시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왜냐면 학원 진도 나가는데 다시 난 돌아가서 이걸 하면은 진도 나가는 거는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병행이 돼야 돼요. 지금 학원 과제를 할 때 이제 앉아있는 게 괴로울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할 때마다 나는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 많이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 맞나요? 이 학생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 학생은 공부에 쫓기는 그 공부에 쫓긴다고 이제 여기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공부에 쫓기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요. 기초를 튼튼하지 않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진도를 나갈 때 그거를 다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키고 정신없이 진도가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거를 공부를 마주 하는 게 본인한테 부담이 되고 두렵고 해도 모르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 학생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문제가 다르거든요. 계속 진도가 나가도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공부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만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공부를 아예 놔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해줘야지 무조건 지금 기초 부족해?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해. 그래서 기초부터 막 또 때려서 다시 해. 기초를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 다양해요. 기초 다시 하는 거 집중반 여갖고 계속 그것만 풀려 막. 이러면 이 학생은요. 자기가 무슨 모질이가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거기서 너무 더 막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못해내면 이것도 못해내면 나는 어떻게 그럼 나 이제 방법이 없어 막 이런 초조함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차근차근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해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다진다 그래도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초를 다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지만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람에 맞게 그 기초를 다지는 것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초를 다질 때 정말 자기가 부끄럼 없이 물어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랑 어떤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학생이니까 이제 뭐 언니 같은 그런 그 대학생 과외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붙어서 기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그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집중반을 간다. 그거는 이 학생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고 제가 EBS 인강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혼자서 조금씩 해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공부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그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이게 되네 하는 그 성취감을 느껴보는 거. 그게 지금 이 학생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훨씬 삶의 의욕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 겨울방학
무사히 잘 넘기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고 발전해 가면서 고등학교 생활 잘 마치고 수능까지 무사히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 힘든데 정확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사님의 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거에 그 이제 심층적인 이유는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 드러난 현상만 보고 보통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계획을 못 짜고 쫓기고 의지가 없고 그거는 표면에 드러난 어떤 행동이에요.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죠. 이 학생의 그 진짜 문제는 그렇게 주마간산처럼 치고 지나가면서 진도는 나가고 자기는 이해는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불안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점점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부담. 왜냐면 할 때마다 모르겠으니까. 이 로맨이 얼마나 그렇게 두렵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들고 피하고 싶고 쫓기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숙제 하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공부 못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너무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라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지금 억지로 붙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LSI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 가지는 어떤 또 능력치라는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 다른 마음으로 고2를 보내고 고3을 맞고 수능을 볼 때는 조금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해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